호박도 줄구면 수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호박들이 수박이 되는 그날까지 호박에 줄긋는 사람들. 마음대로 줄여서 호사가. 이번 주 주제는 피부, 헤어, 트러블 관리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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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주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하다가 저희 목소리를 지금 듣고 목소리가 조금 생각보다 좀 별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조금 이번에 하이톤으로 좀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 장비 탓인 것 같아요. 장비는 저희는 지금 맥북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헝그리하게. 이거 나와도 돼요? 이름 막 이렇게 상표 이름 이런 거? PP.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맥북? 애플? 애플. 나 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네, 하여튼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잘 지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주가 설날이구나. 네, 지금 이번이 설날 전에 마지막 에피소드죠. 그쵸. 네. 업로드는 무시하고 네네. 일단 촬영 자체는 그래서 네네. 네, 다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셨죠? 네. 지금쯤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많이 받으셨으면 남으면 저 좀 주세요. 이거 어떻게 잘라버려야 되나? 여기까지 다 자르죠? 이것까지 나갑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피부, 두피, 헤어, 트러블인데 트러블은 아무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제일 큰 거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두피 트러블은 좀 있는데 헤어는 트러블 잘 모르겠고 피부 트러블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라 그런데 아무래도 피부도 트러블이 고민하시는 분은 되게 많이 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트러블의 어떤 피부랑 그 두피에서 트러블이 어떤 영향이나 어떤 이런 게 일어나는지.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사실 이제 머리카락에서는 트러블이 날 수가 없죠. 그쵸? 사실은 이제 죽어있는 세포다 보니까. 근데 그럼 두피나 스킨만 났는데 피부랑 두피는 보통 트러블이 같이 가죠. 그러니까 원인은 위치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피부고 이런 거다 보니까 트러블이 나는 원인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트러블이 나게 되는 원인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트러블이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피부랑 두피랑. 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두피에 뾰루지가 난다고 해서 두피 뾰루지 다르고 얼굴 볼에 난 뾰루지 다르고 이러진 않아요. 원인은 다를지언정 관리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다 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어떻게 피부 쪽은 두피나 스킨은 사실 똑같은 얘기를 사실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러블을 이제 요즘 SNS에서는 모낭충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피부에 벌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트러블이 아니라 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같은 상태? 모낭충이. 네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모낭충은 내 피부에 들어온 박테리아라고 하나? 이런 외부 병균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모낭충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충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과한 느낌인데 일반적인 트러블이 다 모낭충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서 나눠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 SNS에 가장 핫한 게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낭충 때문에 나는 트러블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모낭충. 피부 트러블, 모낭충 이렇게 확대해갖고 막 자극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던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 피부가 문제라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그런 외부 변화 없이 내가 내부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 요거를 이제 화장품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일단 원인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지금 여쭤보면서 드는 생각이 원인이 워낙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피랑 피부에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안 씻어서죠. 제일 심한 거. 그렇구나. 네, 제일 심한 거는 사실 세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뭐 과한 피지가 쌓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각질이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탈락이 되고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는 것처럼 잘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병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박테리아가 살기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정만 잘 된다 하더라도 세정만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트러블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는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제 유분 관련해가지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극.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제 두피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기는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찔리는 자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을 받기 쉽거든요. 일반적인 피부에 비해서. 일반적인 피부 같은 경우는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그 화장품 보조제 같은 걸 바르면서 약간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머리카락은 그게 없이, 그 두피는 그런 게 없이 머리카락으로만 보호를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 자체한테 공격을 받아요. 아, 머리카락 자체가 두피를. 그렇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머리카락이 두피를 잡아당기는 거고, 머리카락이 두피를 찌르면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두피를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머리카락이 더러워봐요. 죄송합니다. 더러워봐요. 네. 더럽게 되면 당연히 이 모공에 지저분한 그런 안 좋은 자극적인 물질들이 조금씩 자극을 받으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피부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발전되는 트러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두피는 그렇고, 그럼 피부 쪽은? 트러블의 한 단면을 얘기해줬고, 이제 내가 잘 씻는데도 트러블이 난다, 이런 경우가 남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컨디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세 가지. 아, 피부의 경우에는? 두피도 마찬가지. 두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안 씻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얘기, 이거는 과 관련된 얘기를 사실 해주신 거고.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씻는 거는 제발 좀 씻으세요. 근데 이건 뭐 중간에 여담이지만 수분, 유분 트러블 다 일단은 세정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관리에 있어서. 이 전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전 시간 때였나? 이 모든 게 다 골고루 적정량이 갖춰진 상태가 보통 수분 적정량, 유분 적정량, 흔히 적정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적정량만 되어 있으면 사실 뭐 말씀하셨던 그런 호르몬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트러블을 제외하고는 웬만큼은 다 예방이 가능해요. 세정과 그 잘 말리고 밸런스를 유지할 그렇죠. 수 있는 좋은 습관. 그러니까 중요한 그렇죠. 건 일단은 저희가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를 제일 집중하면 된다. 그게 가장 처음이죠. 그게 있고, 이제 저희 화남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첫 번째 스트레스, 컨디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인데, 사실 이 그러니까 호르몬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앞에 두 가지가 되게 심적인 요소를 따라가는 거라서, 화장품 쪽에서도 트러블, 그러니까 피부과도 마찬가지로 트러블 100% 치료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네, 과대 광고. 네. 그래서 트러블 완화, 내가 트러블이 10개 있는데 트러블을 8개로 완화시켰다,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트러블 치료라 그러면 그럼 신고해야겠네. 말로 하는 건 사실 법적으로 제재를 못 받을 거고, 써놓는 그러니까 그 명시를 그렇게 하는 거면 아마 법에 저촉이 될 과대 광고 거예요. 쪽이랑 해가지고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심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되게 제가 봤던 경우는 트러블을 막 이건 트러블 저건 트러블이라고 되게 많이 나눠서 얘기를 하던데 트러블은 대개의 경우가 그냥 하나라고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화농성 피지에 염증 유발인자가 들어있는데 거기 있는 염증 유발인자가 발전을 해서 염증을 일으킨 거죠. 그 화농성 피지가 지난번 유분할 때 나왔던 네, 유전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맞아요. 피지이고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안 좋은 요소가 염증 유발인자가 네, 염증 유발인자가 이제 지금 제 컨디션이나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아서 발현하게 되는 거죠. 네. 그 트러블이 생긴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아주 웃긴 거는 화농성 피지가 있다라고 해서 100% 트러블로 발전하지 않아요. 이제 저희 그 연구원분 중에 피부 정말 백옥같이 고운 분 있는데 그분도 화농성 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거랑 근데 상관이 없는 거네. 그건. 자기는 살면서 트러블이 나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어도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피부 트러블은 내 면역력이 세서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세서 생긴다고. 네. 잘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피부 트러블 막 심하면 스테로이드 맞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뭘 맞아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알고 알죠. 그러니까 이게 내 면역 체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흡수시키는 거를 못 시키고 피부가 거부를 해서 트러블이 되는 건데 스테로이드가 내 면역 체계를 낮춰서 그러니까 좀 긴장 좀 풀어 하면서 낮춘다 면역 체계를 낮춰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스테로이드거든요. 저희 이것도 밸런스구나. 밸런스죠. 예. 이런 것도 있을 뿐더러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은 그 생리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컨디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에서 마지막 호르몬 변화인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다만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좀 되긴 한데 대개의 입 주변에 나는 트러블이 한 80-90%가 호르몬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 주변에 트러블 나는 여성분이 있으면 정말 한 열에 8, 9분은 자기가 그 호르몬 영향 받는 트러블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입 주변에 네, 특히 입 입 주변이나 주변이나 턱 조심해야겠네. 가끔 턱 이런 뭘 조심해? 말 조심해야죠. 앞에서. 턱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턱은 좀 적긴 한데 제가 요거 관해서 되게 좀 재밌는 내용을 봤는데 그 화학 계면활성제 중에 이제 호르몬 특히나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게 화학 계열 샴푸 이런 것들을 쓰면 그 호르몬성 화학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척하게 되는데 우리 면역 체계는 얘를 못 잡아. 알 수가 왜냐면 없어. 네, 우리 몸에 있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축적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이 수치가 높게 되면은 생리통이 엄청 심하고 또 관련해서 트러블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봤어요. 계면 활성제에 여성 호르몬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그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계면 활성제가 여성 호르몬과 분자 구조가 유사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사실 우리 몸은 그거를 이제 싸워서 밀어내야 되는데 착각을 한다. 너 우리 친구네 하고 착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르몬 과잉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갖고 이게 요즘에 성조숙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태아한테도 영향을 주고 모유수유를 하면서도 이제 영유한테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래갖고 문제 없어요. 저 위험하게 들리는데? 요거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최근에 속속들이 나오는 거라서 아마 체계가 바뀔 것 같은데 아니 이 얘기는 저도 좀 들은 게 그 저기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임산부들은 되게 그 뭐라 그래 향 센 샴푸들 안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른데 일단 임산부들 케어를 이제 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자극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최저한으로 자극을 줄여서 일단 뭐 펌이나 염색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몸에 부담 가지 않게 샴푸 같은 경우도 향이 세거나 그러면 혹시 몰라서 만에 하나라도 뭔가 생기면 일단 늦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임산부들은 보통 미용실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 남성 호르몬 쪽에는 이미 있긴 있었어요. 샴푸 같은 게. 그러니까 샴푸 자체에 이제 호르몬이랑 같이 결합하는 호르몬을 넣는 게 아니면 호르몬을 같이 결합을 하는 그런 다른 이제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샴푸를 했었을 때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뭔가 발전이 뭔가 이루어지려면 활성화되려면 근데 이 합성을 대신해가지고 나 이거 아니야 눈속임을 하는 것들은 남성용 샴푸에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남성형 탈모를 지연시키는 그런 샴푸도 나왔었고 그리고 약도 있잖아요. 약 같은 경우도 흔히 얘기해서 뭐 흡연자분들도 들으실 텐데 담배를 피고 싶으면 뇌에 있는 세포 하나가 담배를 피워서 들어오는 니코틴을 합성을 해가지고 쾌감을 느끼고 이게 합성이 안 되면 불쾌감을 느껴서 금단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약을 먹으면 아니 패치는 뭐 니코틴이니까 그 자체로 근데 약을 먹으면은 이게 가합성을 해요. 그거랑 세포랑. 그래서 너는 담배를 이미 폈어 라는 눈속임을 해요. 플라시보. 아니요. 실질적으로 뇌의 활성화가 그렇게 돼요.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괜찮냐고 여쭤봤던 게 보통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는 것들은 부작용이 되게 커요. 보통적으로 부작용들이. 아무튼 그래서 남성용은 이제 이전에 있어 왔었고 미용실에서 이제 그 임산부들 이제 케어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저자극을 주기 위해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미용실 오지 마세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머리 잘라야 되고.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은 아까 이제 그 화남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호르몬 영향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화학 제품 쓰는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호르몬성 트러블 같은 경우 그런 화학 계면활성제가 없는 제품들을 쓰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관련된 결과들이 사실 지금 막 나오는 중이라서 완벽하게 된다라는 건 사실은 아니긴 한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와 연관해서는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저 호르몬 여성 호르몬들은 개념해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아예 처음 듣는 얘기고 지금 이거는 여자들은 성조숙증 증상이라고 심한 거는 브라질이었나 아무튼 남미 쪽에서는 멕시코였나 아무튼 거기서는 그 1살짜리 여자 유아가 사춘기 여자애처럼 가슴이 봉긋하게 오른 1살짜리가? 1살이. 나 뉴스 본 거 같아요. 이거 요즘에 그 S 방송사에서 그 다큐멘터리 한 거라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을 알고 싶다? 이름이 뭐지? 뭐 아무튼 하여튼 뭐 찾아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네, S4. 네. 유튜브만 찾아도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컨디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호르몬의 영향 받는 거는 쓰고 있는 화장품, 샴푸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좀 그나마 요즘 어플도 많고 뭐 그러잖아요. 뭐 화해라든지 그런 거 확인하고 사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헤어 쪽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천연 샴푸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씻고 하는 거 외에는 뭔가 딱히 바른다거나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곰곰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뭐 머리 묶는 거라든지 뭐 머리 고데기라든지 열 처리하는 거 펌, 염색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좀 줄이거나 그러니까 식객에서 두피 자극을 좀 덜 주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잘 씻어라. 좋은 제품으로 나한테 맞는 제품으로 잘 씻고 잘 말려라.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지금 이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지? 두 개인데, 우리 여기서 지금 트러블 해결책을 바로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까? 질문 먼저 하시죠. 질문이 네. 뭐예요? 그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스트레스랑 저기 컨디션?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나? 측정할 수 없어서 사실 트러블은 치료라는 100%가 없는 거고요. 나한테 잘 맞는 걸 쓰다가도 트러블이 나고 이런 것들이 100%가 없어서 그래요. 측정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화장품 회사의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긍정적인 마인드 외에는 두피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두피 공부 맞아요. 좀 덜 해서. 두피도 스트레스 관련해서 저도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쨌든 요거를 좀 피부 타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눠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성 피부, 그러니까 내 피부가 유분이 많은 피부가 지성 트러블이랑 유분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건성 트러블 두 개를 나눠서 둘이 어떻게 좀 덜 나게 할 거냐, 이 방향 정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 트러블의 경우는 이미 피부에 기름이 많으니까 가벼운 제형들을 선호하게 되죠. 아주 젤, 워터 젤, 막 수분 크림 하나 이렇게만 바른다라고 하는 분들,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게 화농성 피지가 아주 높은 유분, 그러니까 오일 같은 거를 잘못 만나면 트러블 날 확률이 높아져요. 물론 100%가 아니기도 하고 예외도 있어요. 예외에선 가장 유명한 건 뭐 티트리 오일, 녹차 씨 오일, 뭐 해바라기 씨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러블 완화는 아니긴 하지만 보습 효과인데도 불구하고 화농성 피지에 자극을 덜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유분이 낮고 가벼운 걸 쓰는 게 지성 피부들이고, 건성 피부들은 이제 내 피부에 피지가 적은데도 트러블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피부를 되게 보면은 쫙 보면은 피지가 별로 없어. 근데 별로 없는 와중에 있는 애들이 화농성 피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은 화농성 피지에 진정 효과가 들어가 있는 오일들, 아까 설명했던 티틸 오일, 녹차 씨 오일, 요런 종류가 좋을 것 같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보습한다, 해바라기 씨 오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지성 피부든 건성 피부든 그 올리브 오일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더라고요. 100%는 아니긴 한데 자극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올리브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 화장품 성분에도 들어가고. 거기도 들어가요? 네. 뭐 해바라기 씨도 먹고 녹차도 그치, 먹고 하잖아요. 네, 다 먹는 거를 바르는 거구나. 그쵸, 결국은. 그쵸. 네. 네. 저희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쵸. 먹지 말고. 그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나도 말하면서 좀 민망했다 이거. 트러블은 건성 피부와 지성 피부가 좀 나눠서 관리한다는 거고, 그 부분이 두피도 혹시 같이 따라갈까요? 똑같아요. 말씀하신 거를 저도 잘 듣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우리 요즘 해결 그걸 바로 넘어간 건가? 아니. 그러면 이거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사실 한번 정리를 할 필요하긴 네,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그러니까 파트 넘어가죠. 두피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이거 피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민감성 그리고 이제 지성, 이 부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런 수딩 젤이라든지 뭐 이런 젤을 바르기가 힘드니까 두피에는 사실 우리가 두피를 만지려고 하면 언제 만지겠어요? 머리 빗을 때, 그리고 샴푸할 때 끝이에요. 평상시에 만지려고 하면 거기다 뭐 발라, 왁스 발려요? 아니면 뭐 드라이 뭐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트리트먼트, 마스크, 샴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흡수력은 화장품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죠. 그런데 어때요? 두피 같은 경우는 뭔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확실히 효과가 떨어지는데 자극을 주는 거는 더 많이 해요. 피부에다가 대놓고 탈색하세요? 염색하세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두피는 하죠. 하죠. 그런데 보충은 안 해주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민감성이 아니면 그 자극이 취약해지고 민감성 피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만약에 피부에 여러분들 신경 쓰시는 것처럼 나는 민감하니까 뭔가 좀 더 저자극성 제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 한 5배, 10배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두피는.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의 99%는 민감성이시라고 저는 과언을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9% 그리고 그 와중에 난 기름진데요? 네, 민감성 지성이에요. 그렇구나. 난 민감성이구나. 나도 그럼. 여기 뒤에 그거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자극 있잖아요. 네. 여기 뭐지 계속 뭐 자꾸 긁거나 뭐 하면 금방 악화되시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민감성이라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헤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다른 게 이제 민감성이다. 너무 자극이 심해가지고 이제 두피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탄력도가 떨어지는 거고 머리카락 잡고 있는 모낭의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탈모가 와요. 슬프다. 이제 지성이시잖아요. 그래서 지성 그 환원성 트러블이 좀 크게 나잖아요. 근데 보통 지성이시면 그 모공 속 모낭에서 난단 말이에요. 트러블이 보통. 이 상태에서 그 염증이 심해지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머리가 모낭, 빠져. 그렇죠. 탈모가 와요.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머리를 묶으시거나 빗으실 때 그냥 머리로 그냥 엉켜있는 거 손으로 팍팍 뜯어버리시거나 당겨지죠. 탈모 와요. 만지지 말아야겠네 그냥. 아니죠. 잘 만져달라는 아, 얘기예요. 조심스럽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원인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해결책, 그러니까 트러블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완화를 시킬 수가 있을지를 얘기를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청자부터 이번엔 아니면 우리 맨날 이게 좀 헷갈린다. 어떻게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되나? 아니 뭐 누가 먼저 봐. 트러블은 두피보다 뭐 피부가 더 고민을 많으니까 일단 그러면 먼저 청자 얘기하고 네. 피부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섞어서 드렸기 때문에 왜냐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피는. 근데 타고나야 되는 건가? 아니요. 두피는 타고난 사람 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이렇게 미용 생활을 하면서 두피 정말 타고나셨네요 라고 하는 사람 전 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관리 잘하시는 분들 중에 뭐 60세가 되셔서 염색 해본 적이 없으시던 분들이라든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염색, 탈색 그리고 뭐 샴푸 제대로 못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약해졌단 말이죠. 자극에. 그래서 웬만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민감성이라. 그런데 머리카락 그 스타일링이 원체 중요한 시대예요. 외모 꾸미는 게. 안 할 수 없지.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밖에도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머리 안 맞이고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머리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바르고 치유를 시키려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머리도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때는 스타일링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샴푸, 부드러운 샴푸, 그리고 잘 말려주시고 두피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만약에 그날 스타일링에 제품을 좀 많이 썼다 그럼 저녁에도 가볍게 샴푸를 해주세요. 무조건. 보통 아침에 하시는 분들 저녁에 안 하고 주무시거든요. 정말 하기 싫더라도 그냥 대충이라도 해주세요. 그게 너무 달라요. 세정을 무조건 해주시는 게. 그래서 보통 샤워 밤에 하는 게 좋아요. 피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밖에서 더러웠던 게 밤에 쉬는 것처럼. 그래서 밤에 샴푸를 이렇게 해주시고 머리 빗질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지난주에랑 되게 비슷한 거네. 이건 그냥
절대적인 되게 룰이네. 그렇죠. 이것만 지켜주시면은 정말 웬만하고는 생기지 않을 텐데 대신 고칠 수 있는 건 있어요. 자, 같은 트러블에서 나오는 그 다음 단계이긴 한데 탈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 좋은 버릇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너무 뜨거운 바람을 사용해서 머리를 말려요. 너무 열기구를 많이 써요. 두 번째, 머리 너무 꽉 묶지 마세요. 땡긴다. 나도 꽉 묶는 스타일 좋아하는데. 너무 꽉 묶으면은 사실 꽉 묶은 게 엣지 있어 보이고 약간 이뻐 보이고 섹시해 보이고 머리도 작아 보이고 하거든요. 맞는데 아, 그 약간 저기 무용 발레리노 번이라고 그래서 네. 약간 싹 넘겨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진짜 그냥 머리만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마가 넓어질 수 있지. 왜냐면 이거는 압박 그 견인성 탈모라고 그래가지고 당겨져서 이게 보통 머리 당겨지면은 모공에서 머리카락이 좀 튀어나와요. 살짝. 약간 뽑힌다. 아니, 튀어나온 상태에서 놓으면 다시 들어가죠. 이게 반복이 돼버리면 일단 자극 또 자극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좋은 물질이 묻은 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 모낭 안으로. 그래서 탈모가 쉽게 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모자 쓰지 마세요. 제발. 제 앞에 계신 이분. 저한테 얘기하는 거지. 네, 모자 쓰게 되면 보통 압박성 탈모라고 그래요. 어느 한 부위가 오랫동안 이렇게 눌리거나 압박이 오게 되면 이 압력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피가 숨을 쉬거나 약간 그 혈행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러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자체가 약해져요. 약해진다. 와, 힙합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돈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벌고 탈모 보이게- 치료하려고? 그렇지, 많이 바르면 되지 또.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머리가 빠지거나 약해지는 거는 남자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아니, 나는 머리숱 많아가지고. 지금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알겠어. 저도 지난 한 달 전만 해도 이럴 줄 몰랐죠. 지금 원형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청자. 원형 탈모 있으신 분들 그 원형 탈모는 안 돼. 머리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피는 필요할 때는 만져야 되는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쓸어 넘기거나 마사지 한답시고 막 세게 한다거나 탈모입니다. 적당한 자극, 과유불급. 두피 헤어는 무조건 과유불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화남 부를 때마다 뭐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네네. 어쨌든 피부 이제 얼굴에 난 트러블이겠죠. 그거는 그 사실 100% 컨트롤할 수 없다. 컨디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체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화장품을 바꿨는데 또는 근데 사실 샴푸도 마찬가지예요. 샴푸를 바꿨는데 또는 메이크업 화장품을 바꿨는데 이랬는데 그걸 사용한 지 3일이 안 돼서 트러블이 났다라고 하면은 요건 좀 즉각적으로 중단을 해야 돼요. 알러지 반응 중에 일종이라서 나한테 안 맞는 거라서 그냥 딴 거 사 쓰시면 되거든요. 아니 뭐 환불 해달라고 할 수 있으면 얻는 것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에 의한 트러블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거 계속 쓰고 있고 또 뭐 별 일이 없는데 트러블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처럼 지성 피부와 건성 피부가 방향이 다르고 또 지성 피부의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럽으로 피지 닦아내는 걸 좀 많이 추천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피지가 오래 쌓이고 이제 피지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차피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좀 스크럽, 필링, 각질 제거제로 제거를 해라. 좀 주기적으로 하면 좋고 이거를 알갱이가 큰 요즘 각설탕, 화산재 이런 걸 쓰면은 좀 피부 자극이 있을 수가 있으니 식물성 식이섬유가 들어간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괜찮나요? 완전 만족하면서 쓰고 네. 있어요.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아주 만족하고 쓰고 계시고 지성 피부들은 이런 걸로 닦아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고 그 로드샵에서 트러블 완화다라고 하는 거를 구매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알아보고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냥 좀 간단하게 막 파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알아보고. 이게 왜냐하면 트러블 완화가 기능성으로 인정받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들어갔는지도 좀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저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일 안에 바꿔야 된다고 했던 건 특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마다 개인 면역체가 다른데 사실 알러지는 굉장히 흔한 거거든요. 뭐 복숭아 털 알러지 있는 사람 있고 뭐 고양이 알러지. 네, 사실 뭐 고양이로 화장품 만드는 회사는 그치. 없을 거기 때문에 고양이 안 쓰지. 뭐 해바라기 알러지나 뭐 아무튼 그런 알러지는 사실 사람마다 다른 거고 굉장히 흔한 거라서 본인이 민감성이라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3일인 이유가 있냐. 뭐 보통- 일주일 후에 나면은 뭐 그건 다른 건가 이유가? 그러니까 보통 알러지 반응은 그렇게 빨리 와요. 되게 바로바로. 네, 되게 바로바로 오고 사용한 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뭐 수분크림 하나 샀는데 사용한 지 1, 2주가 넘어서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수분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게 화장품 문제가 아니라 내 아까 얘기했던 컨디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또는 안 씻어서. 음. 근데 보통 이제 미용실에서도 뭐 알러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필요할 경우에는 근데 보통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24시간을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이 반응을 내가 느껴질 때까지는 저도 보통 3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중간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수분 유분 트러블 이제 3연속 이제 관련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되게 그 원인과 해결책이 되게 또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결국에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밸런스 유지하는 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분 유분 밸런스 유지하는 거랑 이제 오늘 트러블은 조금 달랐던 거는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적인 영향이 되게 많다. 그게 좀 저는 그거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화장품 업계에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업계분들이 알아서 저희 화남님이 해주시겠죠? 힘내주세요. 뭐, 네. 제 생각에는 누군가 정복하면 노벨 평화상 정도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냥 주위에 되게 그 성격 좋으신 분들이 피부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광이 난다 그러나 그런 거 그냥 이미지인가? 그건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근데 뭐 말씀하신 게 분명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이상으로 원인들, 그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은 너무 많고 그렇지, 맞아.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너무 적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면 뭐 청취자 게시판 뭐 이런 거 질문 받아도 괜찮을 것 우리 같고요. 게시판도 있어요? 아직 우리 게시판도 있을 있어요. 거 지금 듣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무슨 그럴 것 그건 같고 나중에. 또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그 이 UV 햇빛을 자극받아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흔치 않긴 그건 한데 되게 근데 이런 거는 뭐 선크림 바르면 되니까. 선크림 알겠습니다. 사실 트러블은 우리가 한 타임으로 모든 걸 얘기하기엔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건 말씀하신 대로 맞고 이런 것들은 뭐 질문으로 좀 받아서 채워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트러블 2 이래갖고 알겠습니다. 일단 모아가지고 뭐 나중에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뭐 앞으로 계획 중에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 이거 그 진행한다는 얘기 듣고 한번 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변 지인분들 중에 일단은 그러니까 두피 그리고 피부 이렇게 좀 컨설팅 비슷하게 해주는 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좀 나중에는 질문을 받는 형식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그 사연이라든지 잘 간단하게 짧은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연이라니 무슨 사연이 올라올까? 사연이라 그러니까 좀 사연이라도 무슨 사연이 올까? 사연이라 그러니까 좀 거창한 호박들이 올 거고 우리가 즐거워주면 되죠. 그치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호박이라고 호박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줄 그어드리는 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3회차 트러블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